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한편에서는 요 시기와 상당히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에 영향을 받았는데, 야, 그러면 정말, 야, 우리 민족, 우리 국민 할 수 있어. 그럼 정말 제대로 한번 팔 걷어붙이고 정말로 죽을 각오로 한번 독립운동에 한번 정말 가열차게 한번 나서 볼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의, 우리의 독립이라는 그 대의를 위해서 정말 가열차게 한번 해볼까라는 말 그대로 나온 것이 의열단이에요. 자, 그러면 의열단은 74번. 의열단은 누구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의열단은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영향을 받았던 젊은 청년들이 모여요. 그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약산 김원봉이에요. 그리고 윤세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직접적인 이제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가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민간을 막 죽이거나 엉뚱하게 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테러랑 비슷한 거니까 이건 아니고 7가지는 우리가 죽이거나 파괴시킬 수 있다. 뭐 조선 총독부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본 제국주의 요인이라든가 이걸 우리가 파괴하거나 암살하는 것이 이것이 독립운동이다라고 해서 모였던 바로 직접적인 의열 투쟁을 했던 것이 바로 의열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919년에 결성됐으니까 주요 활동은 1920년대에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김원봉 중심의 의열단을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사의 또 다른 축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기출에도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의열단은 여러분들이 좀 패턴화 시켜야 돼요. 20년대 의열단, 30년대 조선의용대, 그리고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으로 합류된다라는 패턴화된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75번 기출에도 김원봉의 의열단이 그래서 뭐 했느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또 가봅시다. 75번 문장 보면 김익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김상옥은 어디에 각각 폭탄을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의열단 활동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김상옥 많이 나오죠. 바로 이 일본 제국주의 어떤 상징, 조선 총독부도 있지만 그건 김익성이니까 바로 우리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괴롭히고 고문했던 바로 그리고 잡았던 종로경찰서.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각각 폭탄을 던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의열단의 대표적 활동이고 최근에 드라마로도 나오고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이 100문장 속에서 배우는 거니까 또 가슴 뜨거운 역사 아닙니까? 우선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요. 조선 총독부는 여러분들 그래 경복궁에 있었지 아니에요. 조선 총독부 원래 남산 쪽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 서울 남산 바로 밑에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산 중턱에 있었어요. 원래 총독부가 거기 있다가 나중에 경복궁 안으로 이제 옮겨가게 돼요. 근데 이제 김익상이 이제 일부러 이제 거기 전기가 나가게 한 거예요. 불이 나가게 한 거예요. 사람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자 푹 눌러쓰고 고치러 왔습니다. 전기 뭐 전선 보러 왔나? 그런데 폭탄 딱 던져주고 딱 나가는 거예요. 네. 되게 멋있죠. 네, 잡히지도 않아요. 따단 나오는데 뒤에서 막 팡팡팡 터지고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또 이렇게 폭탄을 던져서 성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집에 숨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일본 경찰들이 막 검거하러 와요. 그래서 막 그 첩보 영화처럼 막 여러분들 막 당시에 지붕 위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다가 결국 김상옥이 이제 그 장렬하게 치유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 중에 그런 선생님 때 영화 때는 그런 거 있었어요. 막 남자가 뭐 1대 16으로 싸우고 뭐 1대 17으로 싸우고 막 이랬는데 김상옥 의사 1대 2000입니다. 1대 2000 딱 총알자루 딱 들고 덤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로 한복판에서 장렬하게 제호를 마쳤던 김상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나석주 의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석주 하면 이 조선 식상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우리가 동척이라고 하는데 거기 각각 폭탄을 던졌던 나석주가 나온 경우도 있는데 기출에서는 김상옥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김상옥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졌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의열단의 활동입니다. 자, 76번으로 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의열단이 1920년대 막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럼 국외에서는 우리 독립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면 요거는 바로 76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76번 백운평, 천수평, 어랑촌 등에서 북로 군정서 부대가 중심이 되어 일제를 이긴 전투는 무엇이다? 그럼 우리 독립군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이제 딱 떠올라야 돼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에서 보다시피 청산리 대첩 이게 더 큰 전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건 뭐냐?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 결정적 힌트가 북로군정서입니다. 아마 학교에서건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건 북로군정서 나오면 바로 김좌진 장군의 중심됐던 청산리 대첩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청산리 대첩이고요. 우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청산리 대첩을 알아두실 때 이렇게 여러 지역에 나와요. 그러니까 청산리라는 곳이 굉장히 여러 일대인 거예요. 그래서 백운평 전투, 천수평 전투, 어랑촌 전투들이 나오고요. 보통은 이제 그 암기를 위해서는 어랑촌 전투를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 장군이 정말로 뛰어난 전투인데 승리이기도 하고 김좌진 장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북로군정서 부대가 나오는데 북로군정서 중심이 됐고요. 그리고 봉오동 전투를 이미 치렀던 이 홍범도 장군 그리고 그의 부대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봉오동이냐 청산리냐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봉오동은 계곡이에요. 봉오동 계곡이고 그 봉오동에서 있었던 곳이고 청산리 대첩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이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찍고 가자. 백운평, 천수평, 어랑촌 중에서 하나만 한 지역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청산리 대첩 되겠다라는 거고요. 혹시 몰라서 저는 또 이제 혹시 몰라서를 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 북로군정서라는 부대는 우리 민족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민족 종교. 그래서 단군을 신앙으로 수용하였던 사람들 뭐죠? 대종교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 우리의 빛나는 이 항일 독립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청산리 대첩 나왔으니까 올해는 봉오동 전투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들 함께 알아두시고요.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청산리 대첩 모두 다 참여했다. 여러분 이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77번 보면 신간회가 나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문장을 딱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신간회는 무슨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간회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 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선언 자체는 정우의 선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신간회와 신민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많은 학생이 헷갈려 이러죠. 신민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민을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그럼 새로운 시민은 뭐냐? 더 이상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으로 가자. 세술은 세부대. 그래서 안창호 등이 중심이 돼서 우리 이제 왕정이 아니라 그래 이제 한번 우리도 대통령제 중심에 그리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정으로 가자. 새로운 시민, 신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민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국권 피탈 전이에요. 그러니까 1907년에 애국 개몽 운동 중에서 가장 빛나는 신민회가 있고요. 신민회가 나오면 여러분들 따라 나오는 거 뭐예요? 신흥강습소, 훗날에 신흥무관학교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할 때 신민회, 신흥무관학교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신간회는 뭐냐? 신간회는 간자가 여러분들 줄기간,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새로운 줄기 가지가 뻗는 거잖아요. 그게 신간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1927년이에요. 192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1920년대에 일본이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 치안을 유지하겠다, 질서를 유지하겠다 그래놓고 독립운동가나 일본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막 잡아간 거예요. 막 잡아갔어요. 근데 그럴 때 1920년대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사회주의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원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조금 미묘하게 다른데 그냥 우리는 그 시험상에서 수능 시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냥 같게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주의 세력이 오는데 이 사회주의 세력도 치안유지법으로 독립운동가도 치안유지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본 입장에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질서를 교란시키는 나쁜 조선인이야 라고 해서 불령선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불령선인.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기에 이 사회주의 세력 입장에서 자신들이 계속해서 탄압을 당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 사회주의 세력이건 민족주의 세력이건 동일하게 공동의 적은 일본 제국주의니까 여기 맞서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정치적 친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선언이 나온 게 정우의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정우의 선언이에요. 원래 근데 보통 가르칠 때는 3단계로 가죠. 먼저
치안주치법이 등장하고 60만 세 운동이 있어서 순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60만 세 운동을 해서 이때 뭔가 좀 그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서로 힘을 잡을 수 있게 힘을 좀 합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1926년에 정우회 선언이 등장하고 1927년에 그래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반일 단체에 일본에 저항했던 단체인 신간회가 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간회 보게 되면 그래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가지가 힘을 합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 쪽에서 정치적 친구가 되자. 요 시기만 공동적이 일본이니까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자였던 이상제, 한용운 이런 사람들도 오고 이 사회주의 세력자들도 오고 그래서 바로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제 시험 관련해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반일, 일본에 저항했던 사회단체 신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간회가 그럼 무슨 활동을 했느냐? 그럼 무슨 활동을 해요? 그래요.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를 개최하죠. 그런데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바로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일본에 저항했던 단체는 신간회고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다만 정우회 선언을 알아야지만 신간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신민회는 공화정,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간회는 정우회 선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좌우합작 혹은 민족유일당 운동. 예, 그래서 사회주의 당, 그다음 민족주의 당 말고 민족에는 하나의 당만이 있어야 된다. 힘을 합치자. 민족유일당 운동, 민족협동전선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여러분들 그 말뜻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간혹 요즘 세대 학생들이 이렇게 말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